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예전에 상담을 오셨던 분인데요. 본인 상담 내용을 기억을 잘 못하시겠고 또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 하셔서 제게 요청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광대 수술을 받으신 분인데요. 이제 귓광대 수술을 받으신 분인데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아치 쪽에 절골 라인은 살짝 관찰이 되지만 줄어든 양은 뭐 어느 정도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절골 라인만 관찰되고 이 측면에 뒷광대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은 보이고요. 옆광대는 조금 줄어들었는지 말았는지 사실 수술 전 CT가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쪽 45도 광대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갈린 모습이 관찰이 되죠. 그래서 반대쪽도 보시면 이 부분이 갈린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뒷광대는 절골이 됐는지 약간 흉터가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광대 절골 라인은 보이는데 그닥 광대 축소량은, 그러니까 뒷광대, 옆광대의 축소량은 많이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쪽 45도는 조금 갈린 반면에, 줄어든 반면에 이쪽 뒷광대, 옆광대는 조금 남아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 모습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뒤통수가 이쪽이 좀 더 튀어나와 있죠. 이쪽은 조금 짝짝이고요.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이게 제가 많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각도에서 얼굴 전체 두상을 보면 얼굴의 비대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꺼져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눌리는 양상을 보이면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이쪽 광대 쪽이 이렇게 눌리는, 그러니까 공으로 치면 이쪽이 눌리고 이쪽이 눌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반대로 이쪽은 튀어나오고 뒤쪽 후두부 쪽은 튀어나오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에서 보면 턱이 또 그 모습에 맞춰서 눌리고 삐뚤어지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비대칭이 있지만 이 정도의 비대칭은 사실은 일반인들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보고요. 아주 심한 비대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광대의 함몰 부위를 느낄 때 이쪽 45도 광대가 오른쪽이 조금 더 높고 이쪽이 조금 더 낮다,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왔고 이쪽이 좀 꺼져 있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비대칭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모습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렬이라고 해서 환자가 CT를 찍을 때 정상적으로 약간 삐뚤게 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도를 조정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면에서 각도를 조절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요. 또 이렇게 봤을 때도 코를 기준으로 광대에 나온 정도를 보고 대칭을 맞춰서 이렇게 돌리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렬을 한 후에 어떤 수평선을 그어 보면요. 안아골의 하면을 따라서, 안아골의 아래쪽 면을 따라서 이렇게 수평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미간의 중심 라인하고 코뼈의 중심 라인, 그 다음에 안테리어 네잘 스파인이라고 해서 이쪽 코의 중심 라인, 또 위턱의 치아 중심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수직선을 긋게 됩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수평선을 긋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래턱을 보시면은 아래턱의 중심 치아 라인에서 턱끝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이 파란 선이고요. 이 파란 선이 얼굴 중심축 노란 선에 비해서 이렇게 삐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턱 끝에 하악 각을 기준으로 이렇게 파란 라인을 그어보면 또 얼굴 안와에서의 수평선과 약간 틀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노란 수직선과 이 빨간 선 하악각 라인의 이 간격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 환자에서도 좌측이 우측보다 조금 더 긴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고개를 든 모습에서 공이라고 생각하고 원을 하나 그려보면요. 수직선을 그어보면 전반적으로 이쪽이 더 멀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쪽이 더 튀어나온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쪽이 들어가니까 이쪽이 좀 더 들어가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비교해보면 이 원이 이 광대 45도 부위에 굉장히 가까운 반면에 이쪽은 조금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악각을 연결한 선도 이렇게 얼굴 수직선과 조금 틀어진 모습이고, 아래 치아선과 턱끝 중심선을 연결한 이 축도 이렇게 틀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음영은 피부 음영하고 뼈를 같이 보는 음영인데요. 그래서 똑같이 원을 그려서 봤을 때 실제로 뼈의 비대칭에 비해서는 이렇게 우측의 45도는 약간 꺼져 있지만 이런 정도의 간격을 보이고요. 또 좌측은 우측보다는 45도가 조금 더 함몰된 듯이 보이죠. 그러니까 뼈가 틀어져서 이쪽이 조금 더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 피부 음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에서 무턱 증상을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이 초록색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이죠. 그래서 초록색 평면을 코의 중심 라인에 맞춰서 보면 이 라인이, 이 평면, 초록색 평면이 단면이 ECT입니다. 이 단면을 보고 저희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코끝과 아랫입술을 연결한 직선을 그었고요. 코끝과 아랫입술이 달랑말랑 할 때 비율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턱끝에 부족한 양은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돼서 한 7, 8mm 정도 이제 전진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다른 그림에서 정리해보면 얼굴 측면에서 이런 수직선 보조선을 긋고요. 이렇게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가 이렇게 전진이 부족한 양이 되겠죠. 그래서 무턱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이렇게 CT를 고개를 숙여서 보면 이렇게 뒷광대 부위가 굉장히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보면 이 거리가 이 거리보다 약간 더 긴 모습이 보이고요. 또 무턱이나 하악 외수증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이쪽 하악 체구의 이 외측면이 이렇게 오목하게 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양쪽에서 모두 이렇게 오목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 만약에 전진수를 하게 된다면, 또 보형물을 통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돌출된 부위부터 이렇게 원을 그려서 지금 보면 오렌지색으로 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선만큼 보형물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측면 모습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갈려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딱 갈린 면이 이렇게 요 부위에서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이렇게 골삭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보시면 뒷광대나 45도 광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45도 광대 아니라 옆광대죠. 뒷광대랑 옆광대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가 많이 돌출돼 보이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45도 쪽에 이렇게 갈려 있는 모습이고, 뒷광대 쪽으로는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이죠. 이쪽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갈아주는 작업을 하든가 다시 재수술을 통해서 재절골을 해서 고정을 하든가 어떤 수술을 한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환자의 실제 모습을 보시면 이쪽에서 음영을 이렇게 바꿔보면요. 실제 음영과 실제 사진 모습인데요. 이러한 CT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사진은 사실 조명이나 어떤 각도, 찍는 각도, 환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요. 또 피부 화장이나 또 피부 색에 따라서 음영이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굴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렇게 색깔이 없는 CT 스캔에서의 피부 음영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 모습, 사진 얼굴에서 보시다시피 약간의 돌출이 보이지만 피부 두께가 워낙에 두꺼워서 그 돌출된 뒷광대 모습이 잘 안 보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튀어나와는 있지만 여기 뼈에서 돌출된 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쉽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5mm가 3mm가 줄어서 2mm가 되면 겉으로 확 드러나죠. 3mm가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15mm가 3mm가 줄어서 12mm가 되면 사실 그 변화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술하는 거는 뼈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뼈에서 한 2, 3mm 줄어들었다. 또는 4, 5mm 줄어들었다 해도 피부 두께가 막 센티미터 단위로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피부랑 같이 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그러니까 광대가 튀어나왔다는 이 부위에서 이 피부 두께가 자로 재보면 이 한 칸이 10mm거든요. 그러면 한 2, 3mm 되는 거죠. 피부 두께가 한 12, 3mm 되는데 이쪽 뼈에서 줄 수 있는 변화는 사실 끼케 한 3, 4mm 정도입니다. 그러면 15mm가 12, 3mm가 됐다고 해서 눈에 확 띌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분들은 본인은 예민해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부분은 잘 못 느끼겠다, 다시 말하면 수술 후에 효과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였을 때 보이는 모습도 뼈에서보다는 실제 모습에서는 좀 덜 보이는 양상이 있지만 이렇게 튀어나온 것은 뭐 자명하죠. 그래서 약간의 개선 효과를 원한다면 여기를 다시 줄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무턱 증상에서 흔히 보이는 이렇게 근육이 뭉쳐있는 모습과 이중턱이 같이 보이고요. 또 하악체부에 이렇게 오목하게 꺼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면 이중턱은 더 과장돼 보이고 근육에 의한 돌출과 근육이 없는 부위, 뼈에 없는 이런 오목한 부위가 무턱이나 하악외소증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모습이죠. 측면이나 사면을 보시면 코가 돌출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이 나와 보이는 경우인데 이 턱 모양만 보면 이중턱과 무턱 증상이 함께 있는 모습이 전형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턱의 앞뒤 길이가 짧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약간 입을 벌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고 뭐 코를 골거나 무호흡증이 생기는 이유도 이 앞뒤 길이가 짧아서 이쪽 기도가 좁아져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다시 보시면 이게 에어웨이인데요. 숨이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설골하고 턱하고 뼈랑 연결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에어웨이고 이게 뼈거든요. 뼈가 전진이 많이 되면 이 설골이 연결되는 이 근육들이 턱 끝에 연결된 디니오하이오이드 머슬들이 앞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에어웨이가 약간 넓어지는 경향이 생기죠. 근데 그 부분은 여기서 생기는 부분이고요. 뭐 여기가 넓어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뭐 혓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강 구조가 좀 앞으로 밀리면서 당겨지면서 넓어질 수는 있지만 양악 수술을 통해서 일부 호전될 뿐 뭐 턱 끝을 전진한다고 해서 이런 에어웨이가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사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무턱, 이중턱 이런 것들이 관찰되죠. 그래서 이런 환자에 있어서 무턱 수술이나 턱끝 수술을 하게 되면 전진술이나 어떤 보형물 수술을 하게 되면 턱끝이 전진이 되지만 이런 이중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방 흡입이나 다이어트가 수술 후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얼굴을 이렇게 표정을 아랫입술에 힘을 주면요 이쪽이 더 당겨져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비대칭 때문이기도 하고 표정 습관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는 비대칭과 얼굴 근육 쓰는 표정의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삐뚤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턱이 이쪽이 조금 더 이제 긴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함몰된 부분이 조금 더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이쪽 하악체부 쪽에 오목한 모습이 보이고요. 고개를 든 모습을 보시면 45도 쪽에 광대, 빨간 화살표 부위가 이렇게 좀 꺼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뒷광대라고 하는 부위에 돌출이 있어서 파란 화살표 부위에 약간 커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많은 기대를 하면 요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한 요 정도는 라인이 좀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 수술 후에 뭐 마음에 안 든다, 수술 결과가 좀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끼신 분들이 있는데요. 수술의 한계도 있고 수술이 적절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술은 100점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자신은 100점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부작용이나 재수술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얻으려고 했던 목표치가 물론 10점 만점을 원하겠지만 대부분 8, 9점 정도 된다면 재수술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받아들이고 사시기를 개인적으로는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고생해서 수술을 했는데 10점이 돼야지 라는 그런 작은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수술을 계획하거나 무리스러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관찰이 되는데요. 그게 오히려 부작용과 또는 수술 후에 또 불만족 이런 것들을 야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께 뭐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린 개념으로 영상을 제작해 봤고요.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